마음에 드는 여자와 몇 번 만난 뒤 이제 좀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점점 시큰둥해집니다. 처음에 관심은 사라지고 더 이상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 상황. 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존재감이 줄었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 더 흥미로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럼 여자의 머릿속 우선순위를 점유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좋아할 수 없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감정도 깊어집니다. 그럼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썸이나 소개팅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이성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업이 광고와 홍보를 잘 해야 하듯이 나라는 사람을 잘 드러내는 것도 남녀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풀버전을 한 번에 들이민다는 거예요. 아직 궁금하지도 않은 정보들을 미리 전부 보여줘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진지하게 연애 가치관에 대해 열변을 토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상처받은 자신의 과거까지 털어놓으면서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상세한 정보 전달, 완벽한 보고서 발표는 학교와 조직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원래 여자랑 대화하면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쏟아붓고 싶은 유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도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 남자를 띄워주는 리액션을 기본으로 장착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さすが知らなかったすごいセンスいいですねそうなんだ 이런 반응이 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못 참고 곧바로 자기의 좌충우돌 우여곡절 에피소드나 무용담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 근데 별로 재미없어.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으면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해요. 특히 내가 아직 알고 싶지 않은 정보라면 더 그렇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광고에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랑 같아요. 여기서 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입니다. 기억에도 안 남고 집에 가서 나를 떠올릴 일도 없어요. 어느 웹툰 작가가 등장인물, 세계관, 줄거리까지 완벽하게 짜놓고 제목이랑 표지 디자인도 잘 완성했다고 칩시다. 근데 1화에서 모든 설정과 전개 방향을 다 풀어버린다면 독자들이 그 다음 화를 굳이 보고 싶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전편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하루 만에 정주행하고 금세 잊혀지지만 시간차를 두고 공개하면 매주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완성된 퍼즐엔 더 이상 눈길이 가지 않는 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뇌는 미완성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더 오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과 성공적인 연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자기소개서가 아닌 다음이 궁금한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합니다. 그걸 보는 독자는 여자인 거고요. 독자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이 곧 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그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워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들은요, 자기가 관심 가는 남자에 대해 상상하는 걸 광적으로 즐깁니다. 그 남자에 대한 정보의 빈 조각들을 자기만의 상상으로 채워가면서 감정이 깊어져요. 실제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상상하거든요. 여자들은 현실보다 상상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자들끼리의 친목 모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오락 활동이 뭔가요? 가십, 뒷담화, 남친과 싸운 썰풀기, 썸남의 말과 행동 해석하기, 이 남자에게 흔들리는 이유 분석,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기. 이것들은 모두 상상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놀이입니다. 반대로 상상할 거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지루합니다. 흥미가 사라져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즐겨보는 로맨스물에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누군가요? 그건 바로 따분한 일상입니다. 늘 똑같은 하루, 지루하고 뻔한 생활 패턴, 지긋지긋한 현실은 곧 악당과 같습니다. 여자들은 잠깐이라도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어해요. 만약 당신의 예측 가능하고 어떤 사람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한테는 너도 벗어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한패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일종의 구원자가 됩니다. 무의식에서는 이런 사람을 힘있는 자로 인식하고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정보는 전략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보를 다 드러내지 않는 건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보 공개와 진정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한 여성을 보면서 너는 맨 얼굴을 가렸으니까 진정성이 없다 라고 비난하진 않죠. 상대를 속이거나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는 방식은 오히려 서로의 몰입감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관심 없는 여자 후배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귀찮아서 대충 짧게 대답하고 말도 좀 아끼게 되죠. 정보 제공에 인색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친구는 더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어떤가요?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죠. 앞으로 내 이야기는 상대가 물어볼 때만 하세요. 상대가 궁금해할 때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자랑거리는 더더욱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이어가며 오디오를 채울 바에는 침묵이 낫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말이 없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와 같은 약간의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차라리 낫습니다. 감정의 등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정말로 아무런 말 없이 앉아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심도를 체크하면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센스 있게 발화량이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특기가 요리인데 마침 상대가 요리할 줄 아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때다 싶어서 네 제가 자취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한식, 중식, 양식 할 줄 알고 어제는 파스타 만들어 먹었어요. 라고 바로 쏟아내듯 어필하고 싶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요. 정도만 얘기하고 상대 반응을 보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무슨 요리 제일 잘하냐부터 해서 질문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지금은 그냥 그 주제가 딱히 궁금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도 그 주제는 일단 접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거죠. 어차피 기회는 또 옵니다. 여자들이 반응이 없어 보여도 너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들은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곱씹다가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에 상대방은 의외로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캐치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신호를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행 어디가 좋았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죠. 예전에 스페인 간 적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도 좋았고요. 그런데 여자가 스페인은 무반응이고 오히려 제주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제주도 얘기 대충 리액션 해주고 빨리 스페인 관련 재밌는 썰로 매력 어필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세요.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얘기를 먼저 충분히 나눠주라는 겁니다. 굳이 제주도에 대해서 아는 척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여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흥을 돋워주세요. 여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장난이나 농담도 훨씬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스페인 얘기는 나중에 더 효과적으로 꺼낼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가 반응하는 부분을 더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이 훨씬 임팩트가 큽니다. 주의할 점 하나는 상대가 나에 대해 드디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옳다구나 하고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 듣는 거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막귀라서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한 거예요. 아무거나 듣는다는 대답에서 이미 음악에 별 관심 없다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냐는 질문은 진짜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되물어본 건데 괜히 또 여기서 나만의 있어 보이는 음악 취향을 열심히 늘어놓으면 곤란하다고요. 이럴 땐 그냥 저도 그냥 다양하게 들어요. 음악 얘기하니까 생각난 데가 있는데 이 차는 거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짧게 대답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여자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답변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질문에 반응하는 뽐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한 답을 해도 그 태도에서 간절함이나 안달남이 느껴지면 그 순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급하게 다 풀지 않는 모습 또한 여자에겐 하나의 정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내가 어디에 부심이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화 도중에 그 부심이 발동되는 순간이 오죠. 그때부터는 눈과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립니다.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서 돋보이고 싶어 하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감정이 앞서는지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이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스스로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여자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마음이 가는 남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완전히 파악해서 소나귀에 넣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모든 걸 다 파악하게 되면 만족감은 잠시일 뿐이고 흥미가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없거든. 여자들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밀어붙인 뒤에 본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놀라울 정도로 금방 적응하지만요. 남자들도 왜 섹스하고 난 뒤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일단 한번 꼬시려고 달려들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말과 행동이 예측 가능하고 관계의 방향키가 완전히 자기 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쉽게 나한테 휘둘린다는 건 다른 여자들도 이 남자를 손쉽게 휘두를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때부터 무의식에 있던 그 남자를 향한 인정과 리스펙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너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너를 나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처럼 몰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압박을 해도 절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털어놓고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온한 상태로 맛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세요.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너와 내가 즐겁고 건강하게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요즘 여자들은요, 전부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왜냐면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떠먹여주거든요. 칭찬, 관심, 배려, 자기 자랑, 허세, 궁금하지도 않은 TMI,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메뉴가 계속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다고 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가? 꼭 그렇진 않아요. 왜? 맛과 퀄리티가 죄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없고 기억에도 안 남아요. 그저 또 하나의 식사일 뿐이죠. 너 그거 다음에 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지만 다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차별화를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모두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독자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계속 보고 싶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감정이 흐르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난 뭘 해야 하는가를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스토리텔링은 독자를 이탈하게 만들고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흥미를 유발하고 감정선을 끌고 가지 못하면 시청자는 다른 영상으로 떠납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건 감정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자의 마음속에서 그런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링크의 제 전자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